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드라마죠. 폭군의 셰프. 확실히 이게 그냥 단순한 사극 로맨스는 아니죠. 요리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감각적이잖아요. 거기에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까지 막 버무려지니까 매회 진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8화, 그 결정적인 장면들 의미를 좀 곱씹어 보고요. 또 곧 방영될 9화 전개, 특히 그 가장 파장이 클 것 같은 연지영 공료 요구 시나리오, 이걸 중심으로 좀 집중 분석해 볼까 합니다. 아마 청취자께서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줄거리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건이나 대사에 숨겨진 그런 복선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였던 핵심 줄기,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말 경낭속 같았던 8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시작이 그 7화 마지막 장면이었죠. 압력솥 구하러 갔다가 자객 습격받는 거.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연지영, 임유나 배우죠. 팔에 또 부상을 입고, 그리고 핵심 도구가 될 뻔했던 그 압력솥 일부까지 파손되고, 정말 뭐랄까 설상가상이었죠. 근데 여기서 딱 주목할 점이 이채민 배우, 이현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그 냉혹한 폭군 모습, 그거랑 좀 다르게 자기 위험한데도 연지영을 확 감싸 안잖아요. 이게 단순 호기심 이상이다. 어쩌면 좀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냥 액션씬은 아니었죠. 네. 극한 상황에서 서로 막 의지하면서 뭔가 미묘한 신뢰관계, 이런 게 싹 트는 계기가 됐고요. 이게 8화 요리 대결 내내 두 사람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쳤어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서로 보는 눈빛부터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명나라와의 요리 경합. 1차 주제부터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고기 요리. 와, 이거 상당히 창의력을 요구하는 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연지영한테 완전 치명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네, 연지영이 이제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준비한 고춧가루랑 고추장, 이게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모든 정황이 딱 강목주, 강한나 배우 측의 좀 비열한 방해 공작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었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 야심이 드러난 대목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연지영의 진짜 모습이 딱 나오죠. 없는 재료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요리 비프 부르기뇽, 이걸 조선 식재료랑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진짜 놀라운 임기응변을 보여줬어요. 머루주 쓰고 돼지비계로 깊은 맛 내고 마지막에 술 부어서 불 확 붙이는 거, 플람베. 그쵸. 간단히 말하면 재료에 불 붙여서 향 입히고 잡내 잡는 그런 조리 방식인데, 네. 이게 그냥 레시피 따라 한 게 아니었어요. 재료의 본질을 딱 꿰뚫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 거죠. 그 결과는 뭐 대단했습니다. 맛을 본 이헌은 혀에 닿자마자 녹는다 이랬고, 좀처럼 감정 안 드러내던 명나라 사신 우곤, 김영목 배우, 그 사람마저 눈처럼 녹는다, 향은 과수원 같다 막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연지영의 그 천재성, 순발력,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죠. 그때 연지영 대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미래의 요리이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상상으로 만든 제게도 세상에 없는 요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단순한 승부욕을 넘어서 뭐랄까 그녀 요리에 담긴 개인적인 이야기, 진심 같은 게 느껴져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죠. 상대편 명나라 숙수, 아비수, 문숙류 배우, 이 사람이 도난당한 바로 그 고춧가루를 버젓이 사용한 정황이 딱 포착된 거예요. 심지어 막 적간화장으로 나오고 이때다 싶어서 제산대군 최규하 배우까지 막 가세해서 사홍원, 그러니까 궁중음식 담당하는 관청 허락 없이 외부재로 들인 거 아니냐 막 연지영을 몰아세우고, 이야 진짜 권력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자기들 이익으로 써먹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결국 이제 노련한 명나라 숙수, 당백룡, 조재윤 배우죠. 이분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1차 경합은 무승부로 봉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었죠. 남은 두 번의 경합도 비기면 최종적으로 명나라가 승리한다. 이거 뭐 조선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시작부터 덫에 걸린 셈이죠. 네, 진짜 가시밭길이네요. 이어서 2차 경합 주제는 서로의 요리 바꿔 만들기. 연지영은 그 명나라 황실 출신인 사신 우건을 딱 염두에 두고 북경오리를 선택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강목주의의 검은 손길이 뻗칩니다.
자기 수하이면서 연지영을 돕고 있던 맥만수, 홍진기 배우. 이 사람을 협박해서 요리를 망치도록 일부러 손을 베게 만들죠. 아, 정말 악랄한 계략이었어요. 연지영 역시 팔 부상 때문에 섬세한 칼질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위기였던 거죠. 팀 전체 사기가 확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 투수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석일금, 윤서하 배우였죠. 맥만수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석일금에게 북경오리 손질법, 특히 칼질을 가르쳐 뒀던 거예요. 이건 맥만수의 단순한 충성심, 이걸 넘어서 강목주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아니면 연지영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작용한 좀 복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이 사건 통해서 연지영은 맥만수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가 강목주다. 이걸 확신하게 되죠. 내부의 적이 누군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한편 그 명나라 속수 당백룡, 이 사람의 좀 의문스러운 행동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잎밥 만들다가 갑자기 유창한 조선말을 쓰면서 10년 전에 조선 왔었다. 뭐 이런 경험을 슬쩍 흘렸죠. 이게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비밀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복선이 던져진 거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연지영 팀은 그 호박을 이용해서 독창성을 더한 북경오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맛을 본 이연이랑 우건 모두 천하일미라면서 막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드디어 조선이 한판승 거두나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8화 최고의 엔딩 장면이 나왔죠. 결과 발표 딱 앞두고 이연의 충신 임송재, 오이식 배우, 이 사람이 이연을 바라보면서 미묘하게 고개를 젓는 모습, 이걸로 딱 끝났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그냥 극단으로 끌어올린 최고의 낚시 엔딩이었어요. 정말 8화는 역대급 긴장감, 재미를 선사했어요. 자체 최고 시청률 찍었죠. 수도권 15.8%, 전국 15.4%, 그리고 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나 각종 화제성 지표에서도 최상위권 유지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드라마라는 걸 입증했고요. 네, 연지영의 그 빛나는 능력과 위기 돌파력, 또 폭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이헌의 인간적인 고뇌와 변화, 그리고 강목주와 제산대군으로 대표되는 궁중 암투 세력의 위협이 한층 더 노골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밀도 높게 보여준 진짜 명품 회차였습니다. 이 모든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이제 9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군요. 자, 그럼 가장 뜨거운 관심사죠. 9화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2차 경합 결과요. 임송재의 그 고갯짓, 도대체 뭘 의미했을까요?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번에도 무승부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지영 요리가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명나라 체면을 완전히 뭉개기는 좀 어려운 외교적인 현실,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걸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표면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 그렇다면 1차, 2차 다 무승부. 조선은 마지막 3차 경합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겠군요. 그런데 진짜 폭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바로 연지영 공료 요구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 공료라는 게 고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에 바치던 여성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사람을 조공품 취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굴욕적인 요구죠. 네, 이게 구화 예고편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암시된 부분입니다. 명나라 사신 우곤이 연지영의 그 경이로운 요리 실력, 특히 자기 고향 요리인 북경오리마저 새롭게 해석해낸 그 능력에 단순 감탄을 넘어서서 탐욕을 품게 되었다. 이런 분석이에요. 황제에게 이런 비범한 인재를 진상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될 거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강목주나 제산대군 같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원을 압박하거나 연지영을 궁에서 몰아낼 기회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경합 결과와 상관없이 혹은 뭐 경합 이후 연회 자리 같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우건이 공식적으로 연지영을 명나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야말로 파국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대령 숙수를 공료로 달라 이 한마디가 구화 전체를 뒤흔들 핵심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인데요. 이 충격적인 요구 앞에서 이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고편에서는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군한테 주먹 날리는 듯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게 예측이 좀 분분해요. 겉으로는 과거 폭권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외교적 원칙 내세우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분석에서는 이게 연지형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동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내면적으로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책임감, 또 연지형을 향해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 연정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뇌를 겪겠죠.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고편처럼 우곤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공식화된다면 그 파장은 뭐 상상 이상이겠네요. 조선이랑 명나라 외교 관계는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고 양국 호위 무사들이 막 칼 뽑아들고 대치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옥목주는 이 위기를 빌미로 이현의 리더십을 막 흔들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왕대비, 서희숙 배우죠. 대왕대비가 타국을 막으려고 전면에 나서서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공료 요구라는 메인 스토리라인하고 얽혀서 다른 사건들도 예측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3차 경합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중단될 수도 있을까요? 3차 경합 주제는 보양식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조선 대표 보양식 오골계 삼계탕하고 명나라 최고급 보양식 불도장, 이게 맞붙는 그림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7화부터 그렇게 공들여 찾던 압력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습니다. 장춘생, 고창석 배우가 약속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압력솥 뚜껑을 구해와서 연지영에게 전달해 줄 거다. 이런 예측이 힘을 얻고 있어요. 아, 삼계탕. 삼계탕 역사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같은 형태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 이런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복날에 보양식 먹는 풍습은 오래됐지만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주로 게를 이용한 게장국, 구장이라고 하죠. 이걸 먹었다는 내용이 많아요. 닭 요리 자체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닭 뱃속에 인삼, 찹쌀 넣고 푹 고아내는 방식은 비교적 근대에 와서 정립된 형태죠. 특히 냉장 기술 발달하고 양계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대 게삼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 삼계탕으로 불리면서 대중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지영이 압력솥이라는 당시로서는 완전 미래의 도구를 이용해서 삼계탕을 만드는 건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가진 어떤 변화와 혁신의 역사 위에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을 더하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연지영이라는 캐릭터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가는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의식하고도 정확히 일치하는 설정이죠. 다만 이 중요한 3차 경합마저도 공료 요구 사태라는 그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공료 요구 말고도 강목주의 악행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고편 보니까 연지영이 누군가한테 뺨을 맞거나 의군부로 끌려가는 듯한 장면도 스쳐 지나갔는데요. 네, 여러 좀 불길한 시나리오들이 예측됩니다. 이현이 공료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연지영을 과거 진명대군 사건이랑 엮어서 역모로 몰아가거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수라간 창고에 불을 질러서 3차 경업을 위한 연지영의 중요 재료들을 다 태워버리려 하거나 이 과정에서 맥만수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심지어 명나라 사신 우곤을 독살하려 한 뒤에 그 죄를 연지영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극단적인 음모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맥만수의 선택이 다시 한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갈등과 음모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결국 극중에서 갑신사화라고 이름 붙여질 대규모 정치 숙청 사건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역사 속 연산군의 갑자사화, 그러니까 생모 패비 윤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숙청한 사건이죠. 이걸 모티브로 한 드라마만의 가상 역사인 갑신사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공료 요구 사태와 그로 인한 외교적 위기, 연지영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무와 위협 속에서 이현이 결국 폭발해서 피해 숙청을 감행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 갑신사화가 이현이 돌이킬 수 없는 폭군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연지영과의 관계를 통해 파국을 막고 다른 운명을 개척할지를 가르는 궁극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원작 웹소설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많던데요. 원작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의 경우는요. 남자 주인공인 셰프가 현대로 돌아오고 그를 잊지 못한 연산군, 극중 연희군 포지션이죠. 연산군 역시 현대로 넘어와서 재회하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된 열린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주인공 성별을 바꾸고 로맨스 서사를 대폭 강화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남자 주인공 이현을 실제 연산군이 아닌 가상의 인물 연희군 이현으로 설정했어요. 이건 아마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해가면서 동시에 결말에 대한 창작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좀 영리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결말은 이현이라는 인물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연지영의 최종적인 선택, 그러니까 과거에 남을 것인가, 현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연지영이 결국 과거에 남아서 조선 최초의 여성 대령 숙수가 되고 궁중 음식 문화를 혁신하고 이현은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력 아래서 폭군이 아니라 성군의 길을 걷게 되는 뭐랄까 역사 개변적인 해피엔딩, 이걸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작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의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9화를 기점으로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치열한 정치 드라마와 애틋한 운명적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여러 예측 시나리오만으로도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특히 그 삼계탕의 역사처럼 단연하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것을 좀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네요. 드라마 자체의 재미와 감동도 크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거리를 발견하는 것도 이 컨텐츠를 즐기는 또 다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폭군의 셰프,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의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루체 드라마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